오늘의 마지막 영상 수령제입니다. 자, 이제 중앙 체제는 얘기를 했고 이제 지방 체제요. 고려 수령제 현황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국대장 우리가 제가 알기로 이게 성종 때, 조선 초기에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어차피 경국대전 이전에 뭐 고려의 제도도 참고를 해야 되고 중국 거도 참고를 한 건데요. 이제 부윤이 이제 지방,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사또 나으리 할 때 사또죠. 부윤이 이제 제일 이제 그 흔히 말해 좀 중요 지역을 이제 부윤부터 현감, 이제 좀 중수도시죠. 이제 시골의 현감 같은 종육품인데요. 이제 저는 이 지금 품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부윤부터 현감까지 전 지역이 파견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수령제는 애초에 초기에 뭐 고려 때처럼 뭐 호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초기에 전국을 완전히 다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수령의 역할이 있었고, 그 수령이 파견될 수 있을 만큼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는 지방 호족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지방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서원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있고요. 나름대로의 뭐 그 흔히 말하는 토호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조선 때부터는 중앙 집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현감이 뭐 여기 지금 종육품이 품계가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과거급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우리가 국품제인데 종육품이면은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종육품이 현감이라 그러면 뭐 만만하지 않아요. 이 권한, 이 한 사람이 가진 권한도 만만치가 않고, 이게 이 당시에 뭐예요? 뭐 사법, 그러니까 형옥이라 그래. 옥에 가두는 것부터 이 여러 가지의 권한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제 또 따로 관찰사 예하에 따로 부대가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 당시 기준으로 옛날에 과거처럼 뭐 한번 일어나서 뭐 저 왕한테 도전한데 그런 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물론 밀란이 있긴 해요. 밀란이 있긴 한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개월 동안 이제 일단 좀 살아보고, 공무원으로서 살아보고 이제 수령으로 임명을 했다. 흔히 말해서 2년 6개월 정도는 한번 공무원으로 살아봐라. 그 다음에 이제 수령으로 임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천거,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천거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잘못되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포평이라고, 이게 이제 옛날 단어인데 포평, 지금의 인사고과 평가입니다. 근데 인사평가의 기준은 엄격해요. 그때 기준을 지금 공무원에게 적용해도 이게 좀 긴장을 해야 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중하로 평가가 되는데 뭐 연속해서 중중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이 포평 제도가 규정된 것처럼 정말 엄격하게 집행이 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평 제도 자체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지금 공무원한테 적용해도 이게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상중하에 하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파직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인사평가는 근무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범절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의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좀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하고 뭐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해요. 뭐 명절에 인사하는 거, 아침 조회,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군대 말로는 점호라고 하죠.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중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맨날 뭐 저 밤에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그거고, 인사평가 그리고 예의범절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환경이 좀 그런데 안 좋은 곳의 현감은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다. 좀 그래도 좀 농산물이 나오는 좀 곡식이 잘 자라는 동네의 현감과 그렇지 않은 동네의 현감은
당연히 출발이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수령이 파견됐다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의 공고화를 얘기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수령제가 초반부터 계속 이제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수령제는요. 그리고 그 정약용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드디어 내놓으시면서 진짜 역작이에요. 제가 볼 땐 역작입니다. 목민심서를 내놓으면서 그 수령의 어떤 그 자세와 역할, 그 다음에 노하우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수령제가 조선 600년을 이어가는 굉장히 큰 틀이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